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농촌진흥운동과 새마을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새마을운동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4H 운동입니다. 제가 새마을운동 강의를 갔을 때 어떤 어르신들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해요. 4H 운동이 중요한데 왜 교수님이 4H 운동 이야기를 안 하냐고. 네, 그렇습니다. 4H 운동은 새마을운동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H 운동은 사실 지금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요, 미국에서 시작된 운동인데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에 미군정 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8선으로 분할을 해서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들어오게 되죠. 이 미군들 중에는 굉장히 조선이, 그때 당시 이제 이름은 조선이었는데요. 아주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미국인들의 어떤 한국의 농촌 문제에 대한 고민, 농업 문제에 대한 고민 속에서 미국에서 성공했던 운동 모델인 이 4H 운동을 바로 한국에 이식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이 4H 운동은 4H잖아요. H 4개가 들어가는 운동입니다. 4H는 머리, 손, 마음, 건강, 육체. 네, 이렇게 헤드, 핸즈, 하트, 헬스의 바로 이 약자입니다. 그렇게 4가지를 다 기르는 그 운동인데요. 미국에서 이 운동이 시작이 된 것은 미국의 초기 산업화 시기에 미국 역시 공업과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에서 이 농촌 청소년들에게 농업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고 농업 기술을 농촌 청소년들에게 실용적인 기술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4H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요. 나름대로의 어떤 성공적인 효과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1947년부터 미군정 시기부터 우리나라에 시작되는 4H 운동은요, 아주 작은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는데 기본적으로는 농촌의 청소년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계몽 운동이죠.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많은 학생들이 다니고 있었지만은 초등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학생들이 이제 진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업 기술 교육을 시켜서 그 학생들이, 그 청소년들이 농촌에 자리 잡고 살 수 있도록 그러한 청소년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H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되게 관주도의 운동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 마을에 들어가서 구술자들의 인터뷰를 하면서요, 굉장히 자발적으로 진행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요, 경기도 화성 지역의 정자리에서 이 4H 운동을 했던 남매를 만났습니다. 조정희라고 하는 분과 조한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두 남매는 지금까지 농업 기술을 친환경적인 농법을 개발을 해서 한국 농촌사에서는 주목할 만한 그러한 농업 연구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진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4H 운동을 만났습니다. 이 4H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양계, 소를 키우는 방법, 그다음에 농사 짓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워서 어떤 새로운 농법을 개발을 해서 농업 연구 및 농민으로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의 이제 인터뷰에서는 4H 운동을 만나지 않았으면은 자신은 이런 훌륭한 어떤 농업가로서 성장하지 못했을 것이다. 4H 운동은 학교를 가지 못하는 자신들에게 너무나 빛과 같은 존재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4H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을마다 청소년 조직이 특히 1950년대 중반부터는 대단히 확대되는데요. 이 청소년들을 누가 지도했느냐라고 할 때 4H 자원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새마을 지도자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은요, 4H 자원 지도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제가 앞에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1950년대는 농민의 자식으로서 도시에 유학을 가서 고등교육을 받은 다음에 다시 가업을 잇기 위해서 자신의 농촌 마을로 돌아온 청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농촌 마을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고민을 하면서 이 4.27 운동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 4.27 운동에서 이 마을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일종의 선생님이죠. 그들은 무보수로 청소년들 지도하는 4.27 자원 지도자로 자임하고 나섰고요. 굉장히 많은 자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농촌 마을에 4.27 조직들이 만들어지고 청소년들이 어떤 학교 바깥에서 농업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것은요, 이 4.27 운동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1970년대 새마을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들의 대다수는 청소년 시기에 마을 4.27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은 농촌 근대화라고 하는 것이 비단 1970년대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950년대, 60년대, 특히 4.27 운동이라고 하는 전국적인 마을 단위의 조직과 함께 확산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27 운동은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시작을 했지만은요, 대단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정부가 주도해서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보급시키고, 특히 1960년대 박정희 정부 시기에 오면은 거의 모든 마을에 4.27 운동이 추진이 되면서 자발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관주도적 성격을 많이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1960년대까지 4.27 운동은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졌고요. 70년대부터는 오히려 4.27 운동이 큰 효과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그 이유는 학교를 가지 못하는 청소년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50년대만 하더라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초등학교를 중퇴한 그러한 청소년들이 마을에 대단히 많이 있었지만은 60년대, 70년대로 가면서 이 학생들이 다 중고등학교로 진학을 했기 때문에 4.27 운동이라고 하는 4.27 클럽이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학교 밖 교육을 할 청소년의 대상이 대단히 축소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이 꽃폈던 시기는 오히려 1950년대, 60년대 중반까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사례를 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충청남도 청양군 무라니 마을의 사례인데요. 이 무라니 마을에서는 바로 이런 도시에서 공부를 했던 마을 출신의 청년들이 1950년대 혹은 60년대 초반에 농촌으로 들어가가지고는 농촌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운동은 4.27 운동으로 알려져 있지만은요, 정부 주도의 4.27 운동과는 다른 독자적이고 대단히 자율적인 운동이었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보시면은요, 이들이 했던 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새마을 학원이라고 하는 마을 학교를 설립한 것입니다. 새마을, 놀랍지 않으세요? 1963년에 만들어진 이 잡지, 이 새마을 학원에서 만들어진 잡지가 바로 사진에 보이는 등불이라고 하는 이 잡지인데요. 이 등불 밑에 보면은 새마을 학원이고요. 이 책의 맨 마지막 페이지 보면은 1963년에 이 책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진에 나가는 이 사진이 이 새마을 학원 학생들이 여행을 갔던 사진입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쿠데타 직후에 국민재건운동이라고 하는 일종의 전국 단위의 계몽운동을 벌였는데요. 이 국민재건운동본부에서 새마을학원을 찾아와서 이름을 바꿔라. 재건운동본부에 들어와라. 재건운동 마을집으로 이름을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왜 재건이냐? 우리는 지금 과거에 있었던 것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없던 새로운 농촌 마을을 만들
만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운동의 이름은 새마을 운동이다 라고 논쟁을 벌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새마을을 만들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 이름도 새마을 학원이라고 붙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제가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은요, 흔히 4H 운동은 관제적인 운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요, 공식적으로는 4H 운동이라고 조사가 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마을 내부에서는 이렇게 자치적이고 자율적으로 마을을 변화시키기 위한 운동들이 존재하고 있었고요. 그 운동들이 4H 운동이라는 틀을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양 무라니 마을 사례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4H 운동과 새마을 운동의 관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4H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4H 운동은 과거 마을에는 클로바 표시, 초록 클로바, 네잎 클로바 표시가 마을마다 표시된 비석이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박물관이나 어디에서 그 비석을 보시면은 저것이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농촌 마을에서 진행되었던 청소년 계몽 운동이구나. 그 계몽 운동을 통해서 성장한 청소년들이 1970년대 새마을 지도자로 활동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